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인 정묘일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 정묘병 편인. 정묘일주는 화초에 꽃이 핀 형상으로 미남, 미녀가 많고 날씬한 체형이 많아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일주입니다. 하지만 화무시비롱이란 말도 있듯이 예쁜 꽃은 꺾이기 쉽고 자칫 주변에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너무 과하면 복이 화로 변하기 쉬우니 어려서부터 이성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고 자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정묘일주는 나무에 불이 붙은 형상으로 목화통명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니 공부를 잘해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사나 교수처럼 교육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붙은 나무는 그 화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재로 사라지는 법이라 자칫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심하면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묘일주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고 특히 어린 나이에 이성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정묘일주는 공부로 성공하여 아름다운 꽃처럼 부귀를 누리며 주변의 사랑과 인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묘일주는 잘 되면 아름다운 꽃처럼 화려하게 살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나무가 불타 재가 되는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묘병 편인. 정화에게 묘목은 문곡귀인입니다. 공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귀인이 문곡, 문창, 학당귀인 이렇게 셋인데 문곡은 편인이며 문창은 식신, 학당은 장생에 해당하니 각 귀인들을 외울 필요 없이 바로 사주의 십성과 십이운성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일지에 편인 문곡귀인을 두어 책을 가까이 하고 학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글씨를 잘 쓰고 언행에 기품이 있는데 강한 편인의 영향으로 자존심이 아주 세고 제도권 안의 정통 학문보다는 사주 명리와 같은 비주류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체적으로 만학도가 많습니다. 병은 12신살에서 역마에 해당하여 병에 놓인 일주는 강한 역마성을 보이게 됩니다. 정묘일주는 일지에 병을 놓아 역마의 기운이 강해 한시도 가만히 못 있고 바깥 활동을 잘하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타고난 역마로 인해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며 남들보다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역마를 쓰는 사람이 집에만 틀어박혀 꼼짝을 않는다면 그땐 역마가 아닌 말 그대로 병이 난 것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벼운 병은 역마를 쓰면 치료가 되니 여행이나 육체적인 활동이 좋습니다. 편인이 병에 놓였기 때문에 먼 곳의 학교로 진학하여 기숙사나 하숙 생활을 하거나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이 공부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는데 정묘일주는 늘 이성 문제가 따라다녀 자칫하면 이성에 빠져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궁에 인성이 들면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 어머니의 지나친 애정이 고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여자도 친정어머니의 잦은 왕래나 간섭으로 시댁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묘병, 좌법, 을묘록, 간묘왕. 정묘일주는 배우자궁에 편인 묘목을 병으로 놓고 묘 속에 을목과 간목이 로광으로 좌해 인성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인성의 기운이 강하면 공부로 나가는 것이 상책이며 집안에서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친과의 인연이 박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는 마마보이가 많습니다. 인성이 배우자궁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정편을 다 두고 있어 결혼한 후에도 모친과 가깝게 지내며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등 모친의 간섭이 심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아내와 모친 사이에 고부 갈등이 생기게 되며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지에 병을 놓아 배우자가 아플 수 있으며 또한 역마이기도 하니 배우자가 떠난다는 의미도 있어 결혼 생활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인과 편인이 함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둘이라는 의미도 있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어 어머니 속을 썩겼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을목과 간목이 함께 있으면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오르게 되는데 편인 을목이 정인 간목을 휘감고 오르니 친모가 계모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계모와 함께 살게 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로광으로 좌의 힘이 무척이나 강한데 여자의 경우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 식상이 약해져서 임신이 힘들 수 있고 유산이나 낙태의 위험이 있으며 자궁암, 유방암처럼 생식기에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보험을 들어놓아야 합니다. 정묘병, 인종, 기묘병. 정묘일주의 식신기토는 병으로 인종되어 병궁병종합니다. 일지에 병을 놓고 식신까지 병에 놓여 정묘일주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바쁜 사람입니다. 식신은 활동력인데 역마에 놓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며 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병은 역마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병이기도 해서 식신이 병에 들었으니 몸이 아프다는 말이 됩니다. 식신이 병궁병종하여 정묘일주는 역마의 기운이 강해 동분서주하며 바쁘고 건강이 타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며 한 번은 병치레를 겪는다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식신이 왕하면서 병에 놓이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묘일주는 건강하다 자만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반드시 보험을 들어놓아야 합니다. 여자에게 식신은 자식이 되니 정묘일주 여자의 자녀 역시 역마의 기운이 강하여 자녀가 먼 곳의 학교로 진학하거나 유학을 가서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인성이 로광으로 강하여 임극식이 일어나니 자녀와 마찰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자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정묘일주 여자는 대개 아이를 어렵게 가지거나 적게 낳게 되어 귀한 자녀가 되는데 모자녀 관계가 생각만큼 정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이는 나의 강한 인성으로 식신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역마궁을 놓은 데다 식신까지 역마로 인종을 해 정묘일주는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때도 열심히 노는 사람입니다. 정묘 남자들이 한량이 많은 것도 역마가 강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남자가 역마가 강하면서 식신 또한 역마를 쓰게 되면 자연히 바람기로 이어져 이성 문제로 구설에 자주 오르게 되며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정묘병, 인종 신묘절. 정묘일주의 재성은 신금을 인종하여 병궁절종합니다. 정묘는 인성의 힘이 강한 반면에 식신과 재성의 힘은 약해 개인 사업이나 장사보다는 직장 생활이 잘 맞습니다. 강한 인성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거나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재성이 절에 인종하여 돈을 벌어도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 없으므로 돈 관리가 각별히 중요합니다. 이는 열심히 돈을 모아도 돈을 날려버리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재성이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성을 절에 놓으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소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절의 특성상 계획 없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를 잘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 투자보다는 부동산과 같이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상책인데 특히 정묘일주는 인성이 강하여 부동산 부자가 많고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묘일주는 재성이 절태에 인종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하질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묘일주 남자는 재성이 절에 놓여 있어 부부 생활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아내의 문제이기보다는 본인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마보이처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여 고부 갈등을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재성절이라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더 이상 가장 역할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묘일주의 남자는 무조건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기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또 정묘 남자는 강한 역마에 재성절로 바람기가 있는데 스스로 처신을 잘못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헤어지며 후회하지 말고 아내가 곁에 있을 때 고마운 줄 알아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시모와의 관계가 어려운데 시집 갈 때 시모가 안 계신 집안이거나 시모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재성이 절에 놓이는데 시모와 함께 살거나 시모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 고부 갈등을 겪게 되거나 나와 시모 둘 중 한 명은 아플 수 있습니다. 인성은 로광을 얻고 재성은 절에 놓여 정묘일주 여자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친정과는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더 고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나중에 이로 인한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묘일주는 인성이 로광이라 모친의 영향력은 강하고 재성이 절태에 놓여 있어 부친의 영향력이 약한 집안에서 자라게 되고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부친이 병약하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무력하신 분이라면 모친과 오래도록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정묘병, 인종, 계묘생. 정묘일주의 관성은 임수가 아닌 편관계수를 인종하여 병궁생종하게 되는데 인종법은 일지와 음양의 짝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묘일주는 직장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재성은 절에 놓이고 관은 생에 놓여 장사보다는 직장 생활이 잘 맞고 인성은 로광을 얻어 열심히 공부하여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이 생에 종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덕이 있고 업무 능력이 탁월해 승진도 빠릅니다. 여자의 경우 남편이 능력 있고 잘생기고 똑똑한데 병궁역마에 생을 놓아 외근이나 출장이 잦거나 주말 부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정에는 소홀할 수 있으며 직업과 관련된 일로 만난 여성과 구설을 탈 수 있고 심하면 외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주 원국에 임수 정관이 투관해 있다면 임수는 사로 인종되어 병궁사종하니 남편이 아프거나 이별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현달한 자식을 두어 똑똑하고 잘생긴 자녀를 두게 되는데 만약 아들, 딸을 두면 양생음사로 둘 중 하나는 아플 수 있고 공부나 성격 면에서 둘이 정반대이게 됩니다. 정묘병, 인종, 정묘병. 정묘일주의 비견 역시 병으로 인종되어 정묘일주는 대개 형제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형제나 나 둘 중 하나는 아픈데 둘 다 모두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도 같은 정묘라서 예쁘고 똑똑하며 자존심이 셉니다. 묘목은 파성으로 일지 배우자궁에 묘를 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와의 인연이 불리한데 주말 부부를 하거나 나이차가 많이 나거나 연상연하이거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인 경우는 액땜이 되어 개운이 됩니다. 일지묘는 역마이므로 부부가 같이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다면 이 역시 부부가 해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묘는 지리 물상으로 경림, 즉 아름다운 숲이니 자연을 자주 접하고 텃밭을 가꾸거나 등산, 트레킹처럼 숲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취미를 가진다면 부부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묘일주는 부자가 많은데 목생화가 잘 되어 재성인 금을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 관리를 잘 못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남아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발달한 정묘일주는 돈이 생기면 저축하고 목돈을 부동산에 묻어두는 것이 제일입니다. 사주 원국에 경금이 투관했다면 묘중, 을목과 암합을 하여 인성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열심히 공부해 공부로 출세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따 전문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 거부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인수, 즉 어머니로부터 증여나 유산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금 재성암합으로 당겨오고 정화의 열기로 경금을 녹이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화는 달이나 별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데 이때는 낮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밤에 태어나야 제대로 빛을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가 빛으로 쓰이면 명예가 높은 사람이 되고 열기가 되어 쇠를 녹이면 부자가 됩니다. 결국 정묘일주는 어려서부터 이성 문제나 건강 문제에 주의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